자식과 대화가 끊긴 뒤부터 자꾸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단순한 외로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되더군요. 자식과의 소통이 끊기면 병도 따라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건강을 위한 소통의 복원 이야기입니다. 관계의 단절이 건강을 해치는 진짜 이유. 첫 번째, 세대 간 소통. 왜 어려울까? 우리는 늘 말합니다. 요즘 애들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부모님은 옛날 생각만 하시잖아. 세대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절로 흘러가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두 번째, 가족이란 이름의 낯선 사람들. 하루에 자녀와 대화 몇 마디 하시나요? 밥 먹었니? 잘 다녀와. 이것만으론 진짜 소통이 아닙니다. 자녀의 고민을 들어본 지 얼마나 되었나요? 부모님의 속마음을 들어준 적은?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의 소통이 단절된 중년은 만성질환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 우울증, 심지어 치매까지. 소통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말 못할 스트레스가 병을 만든다. 대화는 마음의 환기구입니다. 자녀에게 서운함이 있어도 꼭 참으면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속쓰림, 두통, 어깨 결림, 심장 두근거림. 두 번째, 관계 스트레스와 면역력의 상관관계.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고립 상태는 면역력을 급격히 저하시킵니다. 즉,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질병을 유발하는 신체 조건입니다. 세 번째, 중년 이후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중년 이후 병원에 자주 가는 이유 꼭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인 오해와 외로움이 몸의 신호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소통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인정.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와 다른 세대의 생각을 인정하는 순간 대화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대화의 기술, 정답이 아닌 공감. 아이들이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힘들었겠다. 그럴 수 있지. 이 한마디가 마음을 엽니다. 세 번째, 대화를 위한 환경 만들기.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순간을 만들면 됩니다. 함께 식사하기, 산책, TV 보며 이야기 나누기. 네 번째, 용서하고 용서받기. 오해가 쌓였더라도 먼저 용서를 구해보세요. 자식도 마찬가지로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소통은 결국 용기의 문제입니다. 자식과 소통하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 첫 번째, 정서적 안정, 면역력 상승. 대화만으로도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규칙적인 소통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킵니다. 두 번째, 수면 질 향상, 만성 통증 감소. 관계 스트레스를 줄이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몸의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는 생명의 힘.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생각은 사람을 살게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삶에 대한 의지가 살아납니다. 세대 간 소통 단절, 그 뿌리를 찾아서. 첫 번째, 시대가 바뀌었다. 그런데 마음은 준비가 안 됐다. 과거에는 부모가 말하면 자식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화의 방식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SNS로 감정을 표현하고 직접적인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 부모 세대는 참는 것이 미덕이었고 자식 세대는 표현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두 번째, 대화가 단절되는 이유.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감정을 나누는 대화는 어색하고 섣부르게 꺼낸 말은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쟤는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해? 우리 부모님은 왜 아직도 나를 애 취급할까? 이런 오해가 반복되며 결국 대화가 회피로 바뀝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68세 김옥자님의 이야기. 아들이랑은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늘 바빠 보이고 말 붙이기도 눈치 보이고 그러다 보니 점점 내 병 얘기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 42세 직장인 아들, 김지훈 씨 이야기. 사실 저도 엄마랑 더 자주 연락하고 싶은데 막상 전화 받으면 건강 얘기, 잔소리부터 시작되니까 저도 피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두 사람은 대화가 의무처럼 느껴졌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인생을 바꾼다. 첫 번째,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한마디의 힘. 자녀가 어른이 되었더라도 부모의 인정 한마디는 강력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 결과 긍정적인 부모 피드백을 받은 성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고마웠던 순간 직접 말해보기. 너 대학 붙었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그때 너 없었으면 아빠가 정말 무너졌을 거야. 이런 말들은 감정의 빚을 덜고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자녀도 외롭다, 세대 간 감정 소액 깨기. 첫 번째, 중년 부모만 외로운 게 아니다. 요즘 청년들, 직장 결혼 경제적 압박 속에서 정서적 고립감이 심각합니다. 자식도 사실은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모와의 대화가 부담이 되면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두 번째, 감정 공유의 시작은 안정감. 자녀가 마음을 열게 만드는 질문. 요즘 너는 무슨 생각하면서 지내? 혹시 내가 너한테 서운하게 한 적 있어? 판단 없는 경청, 감정에 대한 반응만 해도 자녀는 소통의 문을 엽니다. 함께 실천하는 세대 소통 루틴. 첫 번째, 주 1회 함께 대화하는 시간 만들기. 하루 10분이라도 휴대폰 없이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 가족 대화의 품질을 올립니다. 두 번째, 작은 이벤트 만들기. 손편지, 사진첩 만들기, 옛날 이야기 나누기. 자녀와 함께했던 추억을 회상하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살아납니다. 세 번째, 가족 소통 노트 만들기. 서운한 점, 고마운 점을 기록하는 노트. 대화가 힘들다면 글로 먼저 시작해 보세요. 자식과의 대화가 멀어질수록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자꾸 피곤하고 입맛이 없고 병원만 찾게 되는 이유. 어쩌면 마음의 외로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용기 내서 자녀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아니요.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너랑 이야기하고 싶었어. 말은 마음의 약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소통을 멈추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과 몸이 더 오래 건강하기를 응원합니다.